네, 안녕하세요. 이노혁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김포 한강 신도시 운양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완공 단계에 와 있는 현장인데요. 저희한테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단독 세대가 아닌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2세대 현장이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게 설계된 이번 현장, 저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번 주택 같은 경우에는 1, 2층 합해서 실제 건축 면적이 81평, 엄청 큰 면적이죠. 이 면적으로 설계된 주택, 당연히 한 가구만 쓰기엔 너무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2세대가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에는 전창이라고 부르죠. 통창 자체, 전 3종 시스템 창호를 써서 일단 단열적인 부분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시각적 개방감이죠. 조망권 자체도 앞마당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 보통 목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못 단다, 아니면 벤트 구간 이걸 달 수 있는 공간,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층고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살짝 다운시키면서 얇은 이런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큰 샹들리에 같은 걸 많이 달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샹들리에를 다는 것들이 촌스럽고 유지관리, 먼지가 낀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 그렇게 인테리어하지 않습니다. 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립 조명이라는 거죠. 한 8개에서 10개 사이의 매립 조명을 넓게 퍼뜨려 설치해서 아예 그늘 자체가 안 지게, 다 LED로 설치했기 때문에 전력 자체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뭘까요? 식탁 조명이에요. 이제 앉을 수 있는, 보통 4인용에서 1인용 사이즈의 식탁이 놓여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낮은 포인트 식탁 등이 설치가 되어서 다른 것들은 매립을 시켜서 관리적인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해서 너무 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식탁 등 조명 하나 정도는 이렇게 포인트로 설치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많이들 다 직사각형 형태로 무조건 거실과 주방 자체가 일자로 크게 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뒤의 공간 자체 폭이 이게 짧아요. 도시명 전원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꺾었습니다. 기역정으로서 꺾어두고 자연스럽게 주방에 있는 모습이 이런 거실과 시선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게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앞쪽에는 보시면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설거지하다가 요리를 하다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그리고 넓은 큰 창을 두어서 막힘이 없고 계속 밝고 환기가 잘 될 수 있게 계획된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크릿 상부장 같은 게 원래는 쫙 돌아가는데, 이렇게 상부장이 다 돌아갈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그리고 또 큰 촌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 창 윗부분 정도, 이런 부분들은 선반 같은 걸 설치해서 조금은 답답함을 없애고 그리고 개방감 자체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방이 단순히 요리의 공간만을 끝내지 않고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방 옆쪽에 이렇게 포켓도 안쪽으로 다용도실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전원주택 생활하시는 분들의 냉장고의 개수는 2대가 아닌 3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방 공간에 모두 이 3대를 넣기보다는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하는데 2대, 그리고 메인은 주방 쪽에다가 놓을 수 있게 잘 마련했습니다. 또한 세탁기도 이쪽에 배치가 되어졌겠죠. 자, 반대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별도의 가스레인지. 이제 실내에서는 인덕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메인 중이 아닌 보조 주방, 다용도실 쪽에서는 가스레인지를 해서 국 같은 걸 끓이거나 탕을 끓일 때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제 안방 공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통 안방, 아파트의 안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방이 있고요, 파우더룸이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이나 그 다음에 화장실 연결되는데, 이번 공간을 계획할 때는 일단 안방, 이 프라이버시가 강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저희가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또 옷을 정리할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바로 펼쳐지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화장실 공간이 이 중간 사이에 버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 화장실 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이번 스택처럼 공간이 좀 협소하다, 여닫이로 하기가 애매하다 그러시면은 자, 이번 모델처럼 포켓도 벽 사이로 벽이 숨어 들어갈 수 있게 하게 되면은 공간 자체 굉장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을 지나서 오게 되면 전면으로 통창, 시스템 창고가 있는 바로 안방이 방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안방도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약간 다운을 시켰죠. 골조 자체에서 층고 자체를 애초에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시키면서 시스템 에어컨을 매립할 수 있는 목조주택이지만은 이런 시스템 에어컨을 매립할 수 있는 계획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의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가 조명이에요. 저희가 이 집을 인테리어 설계를 할 때 자, 위에 보시면 전부 다 매립 조명입니다. 다 LED로 구성이 되어졌고요. 옛날처럼 그냥 큰 조명 하나, 샹들리에라 그러죠. 하나를 달게 되면은 이제 그늘이 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데 그것들을 피하고 아예 관리적인 측면이 편할 수 있게 LED 매립 등으로 다 설치를 해서 그늘지지 않는 모든 공간이 책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안방을 나와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자, 메인 화장실이 계획되었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에는 재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 재질을 좀 통일화되게 바닥부터 벽까지 일치시켰고요. 이쪽에는 약간의 다운을 시켜서 샤워를 했을 때 물이 자연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안쪽은 좀 건식을 쓸 수 있게 계획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나와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자녀방이라는 거죠. 일명 게스트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방도 위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방 옆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옷, 개인의 옷만 해도 엄청 많아요. 별도의 붙박이장을 설치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예 문 자체를 닫을 수 있는 형태의 드레스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특별히 잠을 자지 않더라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드레스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현재 1층 공간 자체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고요. 여기는 제가 2세대가 거주 가능한 공간이라고 했어요. 문을 보시게 되면 얘가 아까 들어왔던 현관에서 1층 문이에요. 현관은 하나를 두지만은 이렇게 도어락을 달아서 1층 자체를 분리시키는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계단실을 한번 보시면 이 계단재 색상과 이 손수침 색상을 맞췄고, 그다음에 여기 판과 계단 난간의 색상을 맞춤으로써 색감의 통일성 그리고 공간이 주는 느낌을 잘 살렸다 볼 수 있습니다. 2층에 올라서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가 아니기 때문에 스틸 단열 도어는 아니고 일반 도어에 자물쇠 도어락을 설치를 함으로써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현관이 되죠. 2층에 현관이 되고, 현관 앞에는 수납을 할 수 있는 장들을 설치함으로써 부족한 수납 공간을 해결하고자 했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2층에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2층의 메인 안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방 안에는 일단 전망, 사실 창으로 다 이어졌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막히는 곳이 없고, 그 다음에 전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체감과 조망을 다 살렸다 볼 수 있고요. 벽지의 톤, 그 다음에 마루의 톤 역시 이 주택의 모던한 느낌을 잘 표현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에 들어서면 욕실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놓고 씻기고 할 수 있게끔
단을 설치를 해서 좀 더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욕조도 보시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욕조보다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이 역시 아이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인테리어적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타일 마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톤을 맞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바닥 타일 색깔과 그 다음에 벽 타일 색깔이 맞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띠와 여기 보시면 세면대 밑에 장의 색상을 톤을 맞춤으로써 전체적으로 화장실의 느낌을 좀 온화하게, 그 다음에 파스텔 톤으로 골랐다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면 바로 방 위쪽에는, 방 안쪽에는 드레스룸이 있고요. 드레스룸을 디귿자형으로 배치를 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고, 여기는 넥타이나 시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따로 장을 설치를 했고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장 역시도 톤다운을 시켜서 전체적인 이 집의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의 어떤 색감 그리고 조화를 다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보시죠. 이 방문은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색깔은 아니에요. 올리브색, 연한 어떤 녹색 계열인데 저 화장실에 줬던 파스텔 톤의 마감과 같이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고른 색상이라고 볼 수 있고, 화장실의 문과 드레스룸의 문도 같은 톤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방, 안방의 전체를 하나의 어떤 색감,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자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실을 나와서 보시죠. 2층 거실은 굉장히 높은 층고의 거실을 가지고 있고, 거실이 이쪽에 앉았을 때 정면 뷰가 넓은 회차 시스템까지, 바깥의 회차 시스템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뷰를, 굉장히 넓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작을 수도 있는 이 2층 거실을 이 뷰로서 해결을 하고 있고, 이쪽 안쪽으로 지금 열게 되면요, 현재 굉장히 넓은 이 발코니, 초대형 발코니를 이 집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형 발코니가 사방이 조금 공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실제 바베큐장, 이 전원주택 단지에서 앞에 바베큐를 하기라는 건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이 2층 이 대형 발코니에서 바베큐를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진 2층 발코니를 한번 계획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2층 거실과 이어지는 이 주방의 동선을 볼 텐데요. 이 멀리서 봤을 때 이 주방의 모양새나 형태가 거실과 이 집 자체가 전혀 디자인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고, 거실 이 싱크대 상판, 그리고 여기 인덕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일본 제품의 싱크대 수전 세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나무라고 해서 무작정 어떤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물이 묻으면 물에 약하다든지 그런 제품들이 아니고, 이미 다 한 번 다 코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수전들과 이런 인덕션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피아노 도장이라고 해서 최고급 도장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과 바로 이어지는 이 다용도실은 이쪽 단차가 없을 정도의 이 단차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떤 것들 물건을 넣고 빼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에서는 바로 이 창문, 환기창을 바로 크게 뒀기 때문에 다용도실 내부에서도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마련을 해뒀고요. 환기창뿐만 아니고 이 집의 특징이 뒤쪽 베란다를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건데, 뒤쪽 베란다는 어떨 때 쓰이냐, 사실 굉장히 다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짐을 이쪽 뒤에서 받아야 될, 높은 곳에서 받아야 될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환기가 굉장히 큰 환기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집에 전원주택의 환기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덜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실에서 이어지고 거실에서 완벽히 이어지는 이 방 구조의 형태를 봤을 때 이쪽 뷰로 봤을 때 이 양면의 뷰를 모두 다 볼 수 있어서 이쪽 보고 있으면 거실과 못지않은 이런 방에서도 뷰를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집은 굉장히 창이 많습니다. 창이 많아서 삼중 유리로 된 창을 모두 다 썼고요. 독일식 창호를 썼기 때문에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방에서 이어지는 옆에 이 화장실 공간들, 복도를 가진 화장실이 어떤 용이점이 있냐면 이 바깥에 외부 수전, 내 안에 있어야 될 외부 수전이 있기 때문에 손을 씻기만 해도 화장실을 가야 될 수 있는데 두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사용이 나는 두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화장실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루어져 있고 관리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밖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장실 문을 이용해서 닫는 것보다는 이쪽 공간이 많이 쓰여서 더 정리가 용이하다든지 건축주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뷰가 좋은 방을 소개를 했더라면 이쪽 방의 형태는 이쪽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앞에 똑같은 거실과 같은 뷰를 볼 수 있지만 창문 높이를 굉장히 높이 했기 때문에 앉거나 누웠을 때 외부에서 나를 볼 수 있다든지 나도 외부를 볼 수 없어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 창호를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락하고 또 빛도 많이 들고 습기도 차지 않고 환기도 잘 되는 이런 집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집의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2층에 올라와서 또 2층, 복층 형태죠. 계단과 난간으로 설치면 2층에 올라오던 것과 동일한 재료를 설치를 함으로써 통일성을 줬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라오다 보면 왼쪽에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문을 열고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숨은 공간이고 공간이 상당히 넓고 큽니다. 이 공간을 이용해서 사실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수납도 할 수 있고 혹은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서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이 집의 공기 정화를 위해서 봄이 되면 우리나라가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의 규모와 걸맞게 열 회수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열 교환 장치. 그래서 공기를 자연스럽게 순환을 시켜서 공기의 질을 좋게 하는, 강제적으로 공기의 질을 좋게 하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이 집의 컨디션까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밖을 나가서 보시면 흔히 오피스텔에서 볼 수 있는 약간 복층 형태의 느낌이죠. 여기에 침대를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놀 수도 있고 여기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서 이쪽으로 영화를 본다든지 전망을 감상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외부가 다 보입니다. 창이 큰 게 있어서 사실 전망 감상하기에도 또 하늘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의 포인트는 이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게라도 환기를 위한 창을 두었습니다.